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요. 토요일 날 오후 12시 35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점심을 먹기 전인데요. 어떻게 선배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LG 엔솔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LG 엔솔 사실 뭐 이 희노애락을 요 며칠간에 좀 같이 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장으로 봤을 땐 전일 대비 3.24% 상승한 39만 8,500원에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40만 8천 원을 돌파하면서 자, 이 부분 트럼프 트레이딩 이후에 사실 이 LG 엔솔 즉 2차 전지 섹터가 이 해리스 부통령 정책 테마로 사실 엮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 11월 5일 날 좀 과대 낙폭을 좀 보여줬죠. 이러면서 하락 기조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판단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 11월 6일 바로 밑에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가동화되면서 사실 금요일장까지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트적으로 LG 엔솔이 지금 가져가는 흐름과 또 재료적으로 LG 엔솔이 반드시 다시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울러 LG 엔솔 앞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섹터 LG 엔솔을 포함한 에코프로까지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이 캐즘 현상이 웬 말이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지금 요 며칠 다시 우리 LG 엔솔 다시 개인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힘 좀 내시고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지금은 10원 한 장도 저는 주식에 넣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6개 종목으로 150% 가까이 수익을 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주식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자금이 들어가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선배님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들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가 사실은 LG엔솔 시총이 뭐 10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저희 개인들이 뭐 제 조회수가 아무리 뭐 만 조회수가 나오고 10만 조회수가 나와도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 지금 LG엔솔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되는 종목인데도 이탈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선배님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좋아요, 구독 수에 따라서 추천 컨텐츠로 많이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LG 엔솔 주주들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 대응 전략, 시황, 또 좋은 타점 있으면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들 다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이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자, 이 부분이 우리도 함께 뭐 우리가 뭐 10,0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함께 세력적으로 우리도 같이 우리 LG 엔솔 같이 움직여 보자 이런 거에 뜻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LG 엔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요장에서 사실 지금 이 중앙선 요 라인이 보이시나요? 선배님들 전 이걸 224일선으로 좀 잡아놨는데요. 보통 세력들이요. 우리가 항상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이 보통 이 HTMS 즉 이 증권사 이 단말기들을 깔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5일선 21선, 뭐 41선, 61선, 121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던 손절가던 우리가 딱 요 부분까지 왔다 싶을 때 바로 던져내는 이상한 모습들 그게 바로 세력이던 외인이던 기관들이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차트를 기본 잣대로 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매크로라고 하죠. 자동적으로 떨어버리고 자동적으로 올려버리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도 전 선배님께 들어오시면 항상 우리가 5일선, 21선, 33일, 56일, 112일, 224일선 이렇게 좀 기본적인 성향에서 세력들의 차트로 우리가 바꿔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들 이왕이면 좀 바꿔놓으시면 우리가 목표가나 손절가 잡아놓을 때 절대 외인들한테 또는 세력들한테 털리는 일은 없을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차트 혹시라도 바꾸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통해서 기본 차트 바꾸는 것도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224회선을 터치를 하면서 원래 우리 윗꼬리는요. 여기 상단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선배님들 보이는 21선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저항 라인들. 자, 그럼 보통은 이 저항 라인을 뚫었을 때 어저께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 리비안의 8조 원 규모의 4695 배터리 이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캐즘 현상 시기에 8조 원, 지난전에 포드 13조 원, 벤츠도 아직 정확한 규모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10조 원 이상의 규모가 지금 잡힐 거예요. 아마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합쳐도 보통 얼마입니까, 지금? 한 30에서 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그 2027년까지 수주 잔고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LG 엔솔 지난 분기 영업이익 3분기 영업실적 어떻게 됐습니까? 33% 정도 하락했죠. 이거를 3배 이상 메꾸고도 남을 영업실적이 나오는데 엄청난 급반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가는 현재 그거에 미치지 못하다. 즉 해리스 부통령이 낙선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한 건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 LG 엔솔이 처음에 무엇으로 사실 이 이슈를 만들어냈었나요? LG 엔솔 사실 대한민국 선배님들이라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주말마다 우리 선배님들 종목 분석할 때도 보통 30만 원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면서 30만 원대 후반에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LG 엔솔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가 한참 핫했던 그 시절, 제가 애널에서 15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015년, 16년 때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움직였던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룹과 바로 LG 엔솔 같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다가 쭉 2차 전지 섹터들이 하얀 길을 걸었었죠, 실제로. 너무 과대하게 상승했다 보니 이 차익 실현 매물들과 플러스해서 이 대중국, 미중 무역 전쟁 기억하시죠? 여기에 중국산 이런 이 중국의 관세도 많이 먹였었지만 제1기 트럼프 때 얘기 드린 겁니다. 관세도 많이 먹였지만 자, 리튬 관련해서 이 원자재, 재료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락세 추세를 가져가다가 자, 테슬라를 필두로 다시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다 보니 어떻게 차트적으로 봐도 그때 급상승을 다시 한번 했었었죠. 자, 요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급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금 하락 추세를 가다 V자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만 다시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는데 왜 다시 올라왔느냐? 바로 테슬라와 이 지금 리튬 배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원통형 배터리, 즉 이게 아마 4680 배터리가 업계에서 최초로 원통형 배터리 46mm, 80mm란 얘기거든요. 자,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 화재에 대한 리튬 배터리의 단점이 뭐였나요? 화재 사고 기억들 하시죠? 인천 연수구 사건부터 해서 엄청난 화재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였단 말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은 돼야 사실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 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필두로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영을 했었죠. 하지만 자, 말씀드렸듯이 리튬 배터리에 이 화재 사고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대량의 리콜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하락세를 또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LG 엔솔이 원통형 배터리 선택한 게 바로 이 리튬 배터리의 화재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나온 게 4680이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어디서 움직였느냐? 자, 이거는 같이 뉴스 한번 보고 올까요? 제가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좀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G 엔솔이 자, 이거부터 볼게요. 테슬라를 먼저 계약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이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이버 트럭도 테슬라 이 원통형 배터리 장착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벤츠 기억하십니까? 자, 벤츠 인천 연수구 사건 벤츠의 이 배터리들이 중국산 제품들을 일부 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 벤츠에서 더 이상 이 부분들이 극대화된다면 어떻게 미국이라든지 또는 지금 벤츠의 이 전 세계적인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바로 바꾼 것이 바로 LG 엔솔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도 수십조 계약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드 13조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 10조 원대라고 일단 계산을 하고요. 이게 포문을 열면서 그동안 캐즘 현상에 대한 이 수주 잔고가 떨어졌던 3분기 실적이 떨어졌던 거에 대한 일단 대안으로 벌써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로 이어서 포드
13조 배터리 공급을 잭팟을 또 한번 터뜨립니다. 자, 100만 대분이라 말이 100만 대분이지 2028년까지 그러니까 즉 전고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포드에서도 LG 엔솔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계약들이죠. 그죠? 거기에 어저께 터뜨렸던 LG 엔솔. 자, 이 4695 리비안에 5년간 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얼마짜리냐? 지금 리비안이 우리 선배님들 미국 리비안,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자, 리비안,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사실 이렇게 3대가 해가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리비안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리비안이 5년 동안 8조 원 가량의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어디로? LG 엔솔로.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재료들이 물밀듯 밀려온다. 자, 이렇게 강력한 재료들이 있는데 주가는 반영하지 못하니 이거 정말 아직 해지 면상이 벗어나지 않는가라고 사실 누가 만드냐? 저는 이 부분들을 바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억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주가를 봐도요, 선배님들. 지금 자, 외국인과 기관들 눈에 보일 듯이 차이가 나죠. 일단 기본적으로 외인들은요. 기관들 그리고 특히 연기금을 보시면 아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털리게끔 만들 것이냐? 자, 재료가 분명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팔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우리 인정해야 될 게 정보라든지 또는 자금력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할 수 있고 리스크는 해치는 할 수가 있죠. 무슨 부분이냐? 바로 보이시나요? 신용매매 동향을 보면 자, 우리 개인 선배님들 중에서 LG 엔솔은 어떤 기업입니까? 20%의 신용을 쓸 수 있는 기업이에요. 즉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살려면 20만 원만 현금으로 있으면 즉 80만 원을 이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빌려줘? 나쁜 기업이 아니야? 되려 좋은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동종이 뭐가 있나요?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 하면 전부 다 신용 공여율이 20%입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좋다 보니까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왜? 일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도 여기서 잃지 않을 거라고 증권사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신용 공여율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 건강한 신용 공여율이 7에서 6에서 할게요. 6에서 8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통 보면 자, 요때 10월 달에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기억하시죠? 공휴일들이 상당히 두 자릿수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떨궈져 있죠. 제가 아까 이 부분 투자별 매매 동향 볼 때 살펴본 게 요 떨어질 때 개인들이 다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탈하고 싶어서 이탈한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가 무엇이냐? 자, 보통 외상으로 빌렸지 않습니까? 신용 매매를. 근데 외상으로 빌렸는데 이 기간 동안 투자 손실이 깊어지면 이 증권사에서는 이 돈을 받지 못할 걸 생각하고 갖고 있는 주식을 털어버립니다. 그거라도 일단 본전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들은 이 지금 반대 매매가 안 나오려면 이 금액만큼 갚아야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LG 엔솔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LG 엔솔 갖고 계신 분들은 에코도 사실 갖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옛날 주식 따지면 금양도 갖고 계실 확률이 높고 같은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도 최소한 20종목에서 많게는 30종목까지도 많다 보니까 현금 동원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털려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선배님한테 제가 신용매매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한 방에 몰아칠 수 있는 즉 대세 상승이 왔을 때는 신용매매 그것도 전략입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는 우리가 신용 공여율을 보면서 지금 신용 공여율이 남았으니 내가 예를 들어 신용까지 안 쓰더라도 10만 원이든 뭐 100만 40만 원짜리니까 40이든 80이든 넣을 수 있을 만큼만 사실 넣으면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신용 공여율뿐만 아니라 지금 자, 밑에 하단에 요 지도 보이시나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위에가 비중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보통은 좋지 않은 종목들 보면 괴리감들이 엄청 크게 발생을 하는데 주가는 떨어졌지만 비중은 낮추지 않죠.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면서 주가 올라갔을 때 더 비중을 늘리는 외국인들은 항상 하이 투 하이 높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개인들은 어떤가요? 낮은 가격에 사서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높은 가격에 사서 이쪽에서 팔아버린다고 해도 개인들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신용 비용을 쓰지 않고 제가 주식 보좌관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150% 아까 열심히 수익 내드는 이유는 우리 투자금이 얼마가 됐던 간에 50이 됐던 100이 됐던 간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서 자 신용 공유로 올라간다 되려 신용은 자제하고 저점에서 좋은 자리에서 같이 함께 매수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털리지 않게끔 제가 수익을 내면서 또 이 반대 매매 나온 물량이 있다면 일부 갚아가면서 어떻게든 강력하게 홀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다처럼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제가 LG 엔스로 오늘 아마 조회수 글쎄요 많이 나와야 한 1000명이나 보실까? 하지만 이 부분이 10,000명, 10만 명 이상 저희 구독자 지금 성공 수량 구독가 20만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맥시멈으로 따지면 구독자 저희 LG 엔솔 10만 명 이상도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만 명이 보통 LG 에너솔루션 할 때 얼마 들어가시나요?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시나요? 아닙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도 그 전날 우리 거래소가 120억 정도였죠. 왜 100억 가까이 우리도 못 들어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배님들 우리 함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대응 전략들, 타점들 또 안에 갖고 있는 내포되는 재료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배님들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면서 함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자,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은요, 낙선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지금 469 원통형 배터리 다들 다 좋아요. 한 가지 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가장 1등이 바로 원전입니다. 현재 원전과 조선인데 원전. 자,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SMR 관련주들 흐름들 너무 괜찮죠. 두산도 그렇고 DH도 그렇고요. 뭐 갖고 있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전주들 굉장히 유망합니다. 왜 유망한가요? 여기다 전력을 갖다 대야 되니까. 그런데 선배님 생각해 보세요. 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갖고 해서 바로 붙여가지고 원전을 건설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예. 원전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ESS가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밀접한 곳에서 민가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SMR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소형 원전은 민가에서 300m만 떨어지면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건설을 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일로 갖다 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송전선 설비라고 하죠. 이 전력을 갖고 있는 이 전기 배선들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배선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 300건 중에 지금 2건도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력을 남는 과잉 전력들을 모아서 갖다 줘야 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신재생이 됐던 원전이 됐던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바로 나오는 게 원통형 배터리와 바로 2027년 후에 전고체 배터리. 즉 ESS 낙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ESS는 낙선을 했으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도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AI 데이터센터, 즉 엔비디아를 도와준 이 부분들은 무조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원전 살리면 원전을 넣을 수 있는 에너지 배터리들은 같이 갈 수 없다니까. 기본 재료는 엄청나게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선배님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신다면 LG 엔솔 지금 털릴 때가 아니라 되려 어떻게 모아갈 때다.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승리하실 수 있고요. 지금의 힘듦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LG 엔솔 현재 예전 우리 쭉 빼볼게요. 자, 예전 고가 62만 9천 원을 뚫을 수 있는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가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전 이 가격대까지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오늘 11월 9일입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기억을 하시다 제가 나중에 11월 9일 이 60만 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라고 우리 선배님들 말씀을 드리면 좀 영상 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 같이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주말 또 내일도 또 좋은 희소식이 있다면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